이번에는 도형을 그리고 도형의 서식 지정하는 방법, 점 편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쪽 여기 도형 부분에 자세히 단추를 클릭하면 이렇게 종류별로 도형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먼저 사각형의 두 번째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이렇게 더하기 모양으로 나오죠. 그러면 원하는 위치에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도형을 그려주면 됩니다. 자, 도형을 그린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위쪽에 그리기 도구의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 메뉴는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빈 공간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하면 위쪽에 있던 그리기 도구의 서식 메뉴가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도형을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우선은 그려진 도형을 살펴보시게 되면 위쪽에 하얀색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점도 볼 수가 있고 연두색 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얀색 점은 크기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크기 조절 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우스 포인터를 모서리에 있는 하얀색 점에 마우스 놓게 되면 포인터가 이렇게 양쪽 방향 화살표로 바뀌죠. 이때 클릭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놓으시게 되면 크기가 작아지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놓게 되면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노란색 점을 볼 텐데요. 이 노란색 점을 뭐라고 하냐면 모양 조절 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말 그대로 모양을 조절할 때 사용하는 조절 버튼인데요. 자, 이 모양 조절 단추는 모든 도형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모양 조절이 가능한 애들만 이렇게 노란색 점이 나타나는 거죠. 자, 노란색 점에다가 마우스를 놓고 클릭 드래그해서 자,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볼게요. 그럼 어때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형이 이렇게 거의 반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다시 마우스 포인터를 노란색 점에 놓고 이번에는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각 형태로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노란색 점을 이용하면 자, 모양을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위쪽에 있는 연두색 점은 도형을 회전할 때 사용하는 회전 조절 핸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연두색 점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 클릭 드래그해서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회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려놓은 도형 중에서 도형의 색상을 변경하고 싶다. 서식을 변경할 때는 위쪽에 도형 채우기, 도형 윤곽선, 도형 효과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안의 면색을 노란색으로 하고요. 바깥쪽 테두리 선을 빨간색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형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선택이 안 되면 자, 빈 공간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해 볼게요. 그러면 위쪽에 도형 채우기, 윤곽선, 도형 효과가 없대요. 비활성되면서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수정할 도형이 어떤 건지를 먼저 선택을 해 놓고 그런 다음에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도형 채우기는 면색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버튼인데요. 도형 채우기를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색상표가 나오고요. 여기서 우리는 노란색을 면색으로 채울게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는 어떤 거냐면 도형에서 안쪽에 들어가는 면색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자, 이번에는 바깥쪽 테두리 선은 빨간색으로 지정한다 그랬죠. 자, 테두리 선은 도형 윤곽선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형 윤곽선에서 클릭을 하고 자, 윤곽선 색깔을 빨강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테두리 선이 이렇게 빨강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자, 다시 도형 윤곽선 가서 선의 굵기가 너무 얇아가지고 잘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럴 때에는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께 가면은 지금 2.5포인트 뭐 이렇게 해서 크기가 쫙 나오는데요. 자, 우리는 6포인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의 굵기가 굵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선의 모양을요. 지금은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점선으로 변경하고 싶다. 그럴 때는 다시 도형 윤곽선 가서 대시에 가서 이렇게 점선을 선택하면 점선으로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놓은 도형에 도형 효과를 적용해 볼게요. 지금 현재 평면적으로 되어 있는 도형에 입체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림자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형 효과 메인 버튼에서 클릭을 하고요. 여기 그림자라고 있죠. 그림자에서 우리는 원근감의 두 번째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도형 안에 글자를 쓰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파워포인트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커서를 만들지 않고요. 그냥 클릭한 상태에서 글씨를 입력하게 되면 그 도형 가운데, 정 가운데에 글자가 입력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도형의 색깔이 노란색, 안에 글자 색깔이 흰색이다 보니까 자, 눈에 잘 안 띄죠. 그래서 글자 색깔을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그럴 때에는 위쪽에 여기 빨간색 가, 이 부분이 바로 글자의 색상이죠. 옆에 삼각형을 누르셔가지고 검정색에서 클릭. 그 다음에 글자 크기도 36포인트. 그러면 이렇게 좀 더 진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도형을 그릴 때에는 여기 도형 그룹에서 그리기 그룹의 도형에서 원하는 도형을 선택해서 그려주면 되고요. 그려진 도형을 편집할 때는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위쪽에 도형 채우기, 면색, 도형 윤곽선, 선색, 도형 효과, 효과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새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해서 빈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걸 한번 해볼 거냐면 교재 예제에 있는 기획, 제작, 실행 도형을 이용해서 한번 프로세스 과정을 표시하는 도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도형에서 기본 도형의 세 번째 타원을 선택을 할게요. 자, 타원을 그릴 때에는 그냥 그리게 되면 이렇게 힘 조절을 가로로 당겼냐 세로로 당겼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데요. 이럴 때 동그란 정원을 그리고자 할 때는 키보드의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정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 개의 도형을 추가하기 위해서 자, 원을 하나 그려줬고요. 그런 다음에 똑같은 도형 세 개를 이렇게 할 때에는 하나의 모양을 하나 정확하게 한 세트를 완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복사해서 글자만 입력하시는 게 빠른데요. 자, 우선은 먼저 안에 채우기 색상을 도형 채우기 가서 여기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색상을 쓸 수 있지만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색상을 선택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채우기 색을 선택합니다. 자, 지금 사용자 지정으로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는 어때요? RGB 값을 입력을 해서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위쪽에 표준을 클릭하면 여기 안에서 색상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파란색이면 파란색 줄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유사 색상이라고 해서 같은 색 계열 또는 파란색이나 초록색이나 이렇게 이런 색깔은 차가운 색깔이라고 해서 한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 핑크색에서 붉은색 계열은 난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어떤 과정을 진행 과정을 표시를 할 때에는 유사 색상 중에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위치로 갈수록 진한 색을 써주시게 되면 조금 더 그 부분에 포인트가 돼서 강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첫 번째 부분은 그냥 기본 색상으로 선택을 하고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테두리는 선 도형 윤곽선 가서 흰색의 밑에 부분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윤곽선을 두께를 6포인트를 하게 되면 어때요? 좀 얇아가지고 잘 눈에 안 띄죠. 자, 이럴 때 윤곽선의 두께를 한 15포인트 정도 굵게 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도형 윤곽선에 가셔서 자, 두께로 가면 지금 가장 굵은 그 두께가 6포인트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다른 선이라고 있죠.
여기서 선의 너비 값을 직접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6포인트가 아니라 우리는 15포인트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닫기를 누르시면 선의 굵기가 조금 더 굵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안에 글씨를 쓸 건데 글씨를 입력하고 복사를 하게 되면 어때요? 글씨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지우고 또 다시 써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겠죠? 그래서 글자는 가장 마지막에 입력하시는 게 수정 편집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지금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에 지금 글꼴에 보면 맑은 고딕 본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글꼴을 저는 HY 경고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36포인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림자를 적용해 볼게요. S. 자, 그래 놓고 이제 그 옆에는 기획, 제작, 실행 3단계를 표시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도형을 옆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 볼 건데요. 자, 복사하실 때 컨트롤 키 누르시고 복사를 하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복사가 되고요. 줄을 맞춰서 복사를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키보드에 컨트롤과 쉬프트를 함께 누르시고요. 마우스 포인터를 도형의 가운데 놓으시면 포인터가 화살표에 더하기 표시가 나오죠. 이때 클릭해서 드래그, 클릭해서 드래그 이렇게 하게 되면 도형을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형을 복사해서 보니까 어때요?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 사이는 간격이 넓게 떨어져 있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 도형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죠. 자, 이럴 경우에 간격을 동일하게 맞추고 싶다. 자, 그러면 저는 우선은 첫 번째 도형도 약간 떨어뜨릴게요. 그런 다음에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싸잡습니다. 드래그해서 그 세 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정렬, 위쪽에 메뉴 중에 보시면 정렬이라고 하는 단추가 있는데요. 정렬을 클릭을 해서 맞춤 가시고요. 여기에서 위쪽 맞춤, 다시 정렬에 맞춤 가서 간격을 일정하게 맞추는 거가 뭐냐면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클릭하면 이렇게 간격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자, 빈 공간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강조할 도형을 오른쪽에 넣는다 그랬죠. 그러면 현재 색상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색상을 조금 더 진하게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형 선택하시고요. 다시 도형 채우기, 다른 채우기 색. 그러면 아까 적용했던 도형이 현재 요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진하게 도형 색깔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요 정도 넣겠습니다. 아, 여기 요 정도 넣을까요? 요 정도? 별로 차이가 없네요. 좀 더 진하게 요 정도 넣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변화가 있죠. 다시 이 부분은 더 진하게 도형 채우기 가서 다른 채우기색 가셔가지고 아까 그 파란색 계열에서 조금 더 진한 색상으로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게 같은 색상을 썼기 때문에, 같은 색 계열을 썼기 때문에 같은 흐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애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도형에다가 글씨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글자 입력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글자가 입력될 도형을 클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글자를 그냥 입력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글꼴과 크기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글자 HY 경고딕 크기 36포인트로 입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동그라미에는 제작이라고 쓰고요. 세 번째 동그라미는 실행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세 개의 도형이 연결된다, 흐름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걸 표시를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쓰냐면 도형에서 블록 화살표에 왜 첫 번째 오른쪽 화살표 이런 도형을 많이 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복사해서. 그러면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표시는 있지만 좀 단절되는 듯한 느낌이 날 수가 있어서 이런 화살표보다는 하나로 연결된 화살표를 쓰시는 게 좀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도형에서 블록 화살표의 첫 번째 오른쪽 화살표 선택하고요. 자,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얘가 원의 그 타원 도형의 가운데 위치에 오도록 조금 크기도 좀 조절을 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얘가 같은 느낌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기존에 그려놨던 그 타원의 바깥쪽 테두리 선 있죠? 그거랑 같이 색깔을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도형 채우기를 가셔가지고 흰색의 밑에 아까 이 색깔로 했죠. 이 색상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선 있죠. 선을 물론 흰색으로 지정을 하셔도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윤곽선을 표시하지 않는 게 더 깔끔하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 윤곽선 가셔가지고 윤곽선을 없애겠다. 윤곽선 없음. 그러면 바깥쪽에 타원의 테두리랑 같은 색감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 상태에서 어때요? 이 화살표를 뒤쪽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위쪽에 정렬 메뉴 가셔가지고 여기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는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놓으시고 이 상태에서 이 기획 제작 실행이 그 하나의 이제 이렇게 도형으로 만들었는데요. 얘를 위치를 이동하거나 크기 조절을 하시고자 할 때에는 물론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아가지고 크기 조절을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모양이 일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의 도형을 만들어서 하나로 만들고자 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얘를 하나로 묶어준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럴 때 위쪽에 정렬 메뉴에 그룹이라는 걸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은 여러 개의 도형을 하나로 묶어주는 작업을 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룹에서 클릭.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도형으로 선택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는 위치를 이동한다든지 또는 크기를 조절하는 것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